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힘이 빠지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매를 맞은 것 같은데 왜 오늘도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폭탄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지수 낙폭은 더욱더 확대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하락을 포함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2640선. 악재는 왜 이렇게 몰아오는 건지 거시적인 환경에서도 인플레 우려도 있고요. 여기에 미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걸림돌이 또 한 번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현재 구간 0.75% 낙폭 확대하면서 832선 지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전일에 이어 오늘도 대다수 종목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국내 증시 떠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채팅방에서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시장의 하락 원인들 그 안에서 대응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힘내라 개인 투자자라는 주제로 이벤트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힘들다고 계속 주춤주춤하고 그리고 자꾸 힘들어하면은 더 힘이 안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증시 오늘간에를 같이 시청해주시는 투자자분들 힘내길 바라면서 유튜브 채팅방에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라던가 오늘의 하루 이야기, 하소연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글 올려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보고 선별해서 세 분에게 힘내라고 단백질 파워 드리도록 할게요. 치킨 이벤트, 치킨 기프티콘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치킨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분과 함께 이슈 추적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죠. 김대중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 앵커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날이 많을까요? 상승하는 날이 많을까요? 저는 매일같이 하락하는 것 같던데요. 주식시장의 통계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5대 3대 2. 5는 보합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의 움직임인 우리가 보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승은 3, 하락이 2입니다. 근데 하락하는 것으로만 시장이 느껴지는 것은 하락은 임팩트 있게 오기 때문입니다. 짧고 굵게 오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이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주식시장이 항상 하락한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저는 이제 제 계좌만 놓고 봤을 때는 한 열흘 중에 한 8, 9일 정도가 하락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으시죠. 전반적인 이제 평균적인 지수는 상승하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도주를 안 갖고 있다면은 그 지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계좌 상황.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밀리고 또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계좌 대응하기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오전장, 오후장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보셨습니까? 오늘장에서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웹도독 현상이라고 하는 내용 혹시 이해하십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규모를 보게 되면 하루 총 1조 원 규모 또는 1조 원 이상의 그 시장에서의 매도, 매수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의 최근 흐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연계된 시장에서의 그 선물 시장이 주시장을 흔드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주요한 요인에서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입니다. 최근 그 일본 엔화 움직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서 153엔까지 내려왔던 엔화가 157엔까지 최근에 다시 올라왔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흐름에서 국내 원달러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가운데에서 오늘 환율 측면에서 12원 오늘 상승하면서 1670원 정도까지 환율이 올라오는 상태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그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매매가 집중화되는 시장에서 올라가기 좀 버거운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환율 시장에서는 역시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일시에 변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프로그램과 연계된 매매는 이후에 다시 환매수나 환매도를 통해서 시장은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엔화 기준으로 해서 160엔의 고점을 찍고 하락 이후에 반등 과정이죠. 그리고 일정 시점 후에는 다시 재반락하는 과정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의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오늘 대형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다시 대반등 과정의 흐름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비교적 거래소 대비해서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케도 있고요. 또 종목 간의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대형주가 좀 약세인
국면에서 개별 이슈를 가진 소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진행되는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최장현님이 쏠림을 감안하면 하락 비중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좋습니다, 선생님. 좀 전에 네. 우리 앵커가 종목을 자기 계좌의 종목을 보게 되면 하락하는 장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 네네. 제가 이제 지방 점포, 서울 점포 지점장 생활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과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첫 번째로 내 계좌가 계속 하락하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종목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요. 네. 종목수를 줄여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본적인 종목수는 한 3종목, 4종목 쪽으로 압축하게 되면 내 종목 내에서 하락하는 날의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하는 날에서 상승 종목이 더 많게 되는 겁니다. 종목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애청자 여러분께서 또 가능하면 5종목 이내로 주식을 줄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우린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핫 이슈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앞서 김대중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는 개별주 각각의 이슈로 인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대주전자재료가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웹툰 테마도 뜨겁습니다. 지속성이 있는, 연속성이 있는 상승일지 먼저 이 테슬라 배터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소재 변화, 우리가 그동안 4680 배터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시 2170 배터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170 원통형 배터리, 지름 21mm, 높이 70mm의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배터리죠. 그리고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소재, 국내 기업들 많이 참여하고 있죠. 근데 2170 배터리가 4680 배터리로 나아가는 그 과도기 안에서 이번에 테슬라가 2170 배터리 성능을 개선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성능이 개선되냐? 다시 말해서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단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어요. 크게 양극재와 음극재로 나뉘어질 수 있죠.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 거리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국내 LNF가 이 양극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극재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존의 니켈 비중 90%에서 95%로 높이는 하이니켈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를 LNF가 올 연말부터 생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던 거였는데 음극재도 그럼 변화가 있어야겠죠. 이 음극재는 자동차 충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소재인데 그동안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를 썼는데 여기에 우리 국산 소재로 바꿀 것이다라는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 안에서 과연 이 소재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 실리콘 음극재만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대주전자 재료가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오늘 모처럼 슈팅이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표님, 네.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오늘 대주전자 재료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장에서 그럼 무엇을 핵심으로 봐야 될까요? 시장 순환하고 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PMT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산지 내에서 이제 분리막 관련해서 어제는 또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기억을 되돌리면 엔캠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산지 내에서 돈은 이산지에 투자되어지고 싶어지나 특별하게 지금까지 강했던 양극재나 셀사들의 주가가 아직까지는 바닥권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변주로의 확산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면 오늘 대주전자 재료의 주가 상황은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특징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전환에 대한 실리콘 음극재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재료도 있겠지만 네. 전체로 대주전자는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산지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 OLED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변화에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 대주전자 재료가 딱히 2차 전지와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내용보다는 네. OLED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장 굉장히 좋습니다. 덕산 네오러스라든가 선시스템이라든가 동아일텍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OLED 관련 종목들이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는 상태에서의 주가 상황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 팔방미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대주전자 재료의 주가는 이 음극재 실리콘 내용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의 밑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4% 정도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유력해 보인다.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재 구간 장대 양봉 유지하면서 14%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워낙 재료가 많은 대주전자 재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2차 전지주의 반등을 많이 기다려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중에 대주전자재료처럼 몇몇 종목들이 크게 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아직도 침체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더울 때 보자고 했던 2차 전지 지금 더워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고 에코프로는 52주 신저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어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그런 악재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2차 전지 반등을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종이 최근에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주가를 판단해 보기 때문에 주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올라왔던 저점 대비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아직도 주가 상황에서는 전반의 흐름이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 네. 단지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축과 팽창 과정의 진행 과정에서의 주가 하락이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이해를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국내 주식시장이 타 국가, 특히 미국 시장 대비해서 움직임이 저조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의 저점, 지난해 10월 달에서 지수 저점이 나왔었죠. 다우지수 기준으로 해서 지난 33,000포인트에서 최근 4만 고점을 판단해 보게 되면 대략 한 20% 상승을 보여줬어요.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0월 2200포인트 저점에서 2700포인트, 800포인트 고점을 따져보게 되면 한 22% 됩니다. 우리가 22년도 3,316포인트를 판단하고 지금 지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수가 낮아 보일 뿐이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글로벌리 연동화되어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2차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더 가기 위해서 좀 더 깊은 조정에서의 상황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 판단 기준으로 해석을 해볼 때 지금 매도하고 손절하고 뭐 갈아타거나 옮겨타는 전략보다는 조금은 가슴이 아프지만 네. 좀 보유 측면에서의 접근이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종목 교체라든가 이동보다는 계속 들고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앞서 김대중 대표님 그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종목별 장세가 부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도 충분히 고난을 겪고 좋아질 거라는 그 가능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네. 그럼 2차 전지주 안에서 대주전자 재료처럼 뭔가 P&T처럼 두각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지금이라도 발굴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업황 분위기가 저조하니까 나중 타자를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업황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네.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 3월과 4월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수출이 감소세는 나타나고 있지만 감소세의 총량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날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상황 하에서 2차 전지 업종의 수출 데이터 측면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 마이너스 25% 감소율에서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20% 수준으로 일부 감소되는, 그러니까 수출이 감소되는 현상에서의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그런 줄어든 현상들이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곡선을 좀 깊게 나타난다면 2차 전지 업종의 주가는 전환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조금 더 보유 측면에서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유 의견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도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고 더 들고 가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관련한 이슈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시장의 핫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이버 웹툰 효과 덕일까요? 오늘 웹툰 테마주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테마 내에서는 저출생 그리고 웹툰인데 왜 네이버 웹툰 관련주를 봐야 될까? 다가오는 6월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것이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관계자들 입에 통해서 거론이 되자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네이버 웹툰 상장을 앞두고 알아두면 좋을 기업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봤어요. 일단 DNC 미디어 첫 번째입니다. 웹소설과 웹툰을 제작하는 콘텐츠 제공사죠. 대표적인 IP로는 나 혼자만 레벨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MBT의 경우에는 국내 1위 오퍼월 공급사인데
핵심 고객사로 네이버 웹툰을 갖고 있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미스터 블루의 경우에는 웹툰 플랫폼사, 대표적인 플랫폼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역시 레진 코믹스와 봄툰, 델리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네이버 웹툰의 상장을 앞두고 웹툰 테마주가 움직이는 게 오늘 정말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테마놀이를 하려는 수급이 이쪽으로 오늘장 선택이 된 건지 어느 게 맞을까요? 6월 상장 얘기는 연초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였죠. 네. 6월을 특정지어서 기간을 정했었습니다. 지금 주가 상승하는 것은 시장의 쏠림 현상에서 갈 만한 돈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웹툰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고요. 네. 웹툰 관련주를 판단하실 때는 잘 보셔야 될 게 아직까지 이익이 나지 않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는다. 네. 웹툰 같은 경우는 저도 웹툰을 잘 보지만 유료 결제해서 웹툰을 보는 건 조금은 부담스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무료만을 많이 국내 성향상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웹툰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네이버 웹툰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래도 노려볼 만한 네. 흐름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엔 쿠팡이 상장할 때 관련주들의 주가가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일시적인 상승을 보였지만 이후에 쿠팡 상장 이후의 주가는 그렇게 따라가는 형태에서의 주가가 힘이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방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쿠팡에 물류를 전담해서 배송하는 회사이거든요. 이 회사의 주가는 2,000원 수준에서 13,000원까지 그 당시에 주가가 움직였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의 이 웹툰을 납품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해당 종목은 Y랩이죠. Y랩이요?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종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가는 키다리 스튜디오라든가 전반의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고 Y랩 네. 같은 경우는 플러스이긴 하지만 그 플러스 상태에서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4%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Y랩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에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하고 추가로의 성장 배경을 통해서 Y랩도 같이 클 수 있는 형태에서의 주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을 선정하신다라고 하면 동종업에서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기업보다는 해당 특정 상장사의 밀접한 관계에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웹툰 관련주에서 한번 종목을 선정을 해본다라면 저는 Y랩에 점수를 줘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지만 오늘 시장에서 자금이 한정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테마주의 선택을 받은 웹툰 테마였습니다. 그 안에서 눈여겨볼 종목,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다면 쿠팡이 상장했을 때와 비교해봤을 때 쿠팡의 물류업체를 담당했던 동방이 주가 오른 걸 비교해보면은 이 네이버 웹툰의 거래처로서 이 Y랩을 눈여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정리해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관련주들 빨간불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김대준 대표와 함께 오늘의 핫이슈 점검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